여러분 반갑습니다. 행 소장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집 앞에 이제 산책로가 있어요. 한 7km 정도 되는 산책로인데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근데 옷을 좀 이렇게 얇게 입고 나가 가지고 아주 그냥 감기 들까 봐 혼났습니다. 막 거의 뛰다시피 해 가지고 얼른 이제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올해는 또 단풍도 별로 안 이쁘네요 보니까. 이제 여름에 좀 비를 좀 많이 맞고 가을에는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아야 단풍이 좀 이쁘거든요. 근데 올해는 가을에 비가 많이 와 버린 바람에 단풍이 별로 안 이뻐요. 거기다가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단풍이 이렇게 물들기 전에 낙엽이 막 떨어져 버리거든요. 대부분 보니까 낙엽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물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이제 설악산 갔을 때도 보니까 단풍이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내장산 또 단풍 구경 가자고 산악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별로 안 이쁠 것 같아 가지고. 어제 모처럼 친한 친구들 그 4명이 만났어요. 안산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안산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여러분 그 생태탕 혹시 최근에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태탕? 그 안산에 맛있게 하는 생태탕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일부러 찾아갔거든요. 근데 진짜 생태로 이게 탕을 끓여서 나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생태탕을 먹어본 지가. 그거는 이게 양식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귀한 음식으로 요새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진짜 모처럼 가서 생태탕 비싸지도 않던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먹고 친구들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호수가 하나 있어서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그 옆에 이제 이쁜 카페가 하나 있어서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차 한잔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친구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나요? 뭐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뭐 주식 같은 거? 어, 근데 이제 어제 이야기하다가 자식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식들 이야기가. 뭐 그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떤 친구가 이제 자기 자식 이야기를 이제 꺼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결혼을 되게 빨리 했어요. 20대 초반에 한 친구거든요. 솔직히 부럽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지금 40살이 넘었어요. 애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있는데,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사이하고 이제 중국에서 살고 있대요. 그리고 손녀가 지금 한 명 있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 하나에게 건사하기도 힘든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래도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나온 분들은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뭐 직장 이렇게 취업해서 뭐 적당한 데 취업해서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것도 별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돈을 받을 만큼 받는데도 워낙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뭐 그러니까 집 사는데 뭐 보통 이렇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사기가 힘들고 또 봉급 타서 거의 뭐 생활비나 뭐 집세 내는 데 다 써버리고 또 직장도 옛날처럼 뭐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만둘 수도 있는 또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젊은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좀 짠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지금 이제 딸이 결혼을 이제 하면서 그 사위죠. 이제 사위가 그 의료계통, 의료기기 있잖아요. 의료기기 그쪽에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이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사업체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이제 취업차,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중국을 이제 간 거예요. 여기 한국을 다 정리를 하고.
근데 가서 일을 하는 도중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이 그냥 중국에 그 취업했던 직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망한 거죠. 근데 한국에서 다 정리를 하고 중국을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사위나 딸이나 한국으로 다시 오기가 이게 면목이 없잖아요, 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서 이제 버텨보려고 중국에서 딸 하나 데리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친구가 이렇게 그쪽에 이제 사돈네 있잖아요, 사돈네. 사돈네하고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해가지고 매달 200만 원씩 중국에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준 지가 꽤 됐대요. 이제 그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야, 지금 딸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걸 도와주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위가 나이가 몇이냐, 그러니까 45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45 먹은 사위하고 40살 먹은 딸한테 또 중학교 다니는 손녀까지 있는데 거기를 그렇게 도와주면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도와주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그래도 해줘야지 걔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제 그래서 그냥 나는 기꺼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 내가 좀 어려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같이 있었던 친구들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자식이 어느 정도 컸으니 그냥 한국에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든지 그래라.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 친구는 아니 그거야 뭐 자기네들이 판단하겠지. 나야 부모 노릇 하는 거 아니겠어? 이제 이렇게. 그 친구가 마음이 되게 여립니다. 약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오히려 그 부인이 더 막 못 도와줘서 막 안달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넉넉한 그런 저기는 아니죠. 퇴직한 상태니까 넉넉한 이제 살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달 이제 100만 원씩 그렇게 이제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로 거의 1시간을 서로 공방하느라고, 뭐 잘했니 못했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결론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뭐 내 일이 아니어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만, 부모로서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나는 해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네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 사위나 딸의 상황이 하루 이틀 사이에 호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데드라인, 내가 언제까지는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데드라인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 뭐 그 친구들도 열심히 살려고 지금 노력 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그 다 장성한, 특히 아직 뭐 결혼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결혼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사위나 딸이나 며느리, 또 아들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런 장성해서 결혼한 자녀들을 도와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친구들은 다들 대부분은 다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이제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이제 도와줬잖아요. 도와주다가 내가 이제 힘들어서 어느 순간 이제 못 도와줘 그러고 어느 순간 딱 끊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쭉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버리면 그게 이제 오히려 처음에 안 주는 것보다 더 섭섭하다. 이제 어떤 친구는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식이 요즘 시대에 좀 저렇게 힘들다는데 부모 또 입장에서는 모른 채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뭐 전혀 나조차도 힘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담은 몇십만 원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라 딱 이렇게 매몰차게 무 자르듯이 칼로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없는 게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이란 말이죠. 근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가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특별한 주제라기보다는 어제 이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답은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만 장성한 자녀들 과연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까, 부모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참 부모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시대에 또 자식 노릇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시대라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옛날만큼 그렇게 막 끈끈하거나 또는 막 그 뭐라 그럴까 그 효도를 바라는 또는 내가 자식을 끝까지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요 아래다가 댓글을 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참 힘들죠, 요즘. 그래도 조금 힘들어하는 자식들 있을 때 자식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좀 기다려주는 그런 여유를 갖는 부모로서의 역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